네. 자, 우리 선형대 수학을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지금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중간점검 테스트 벡터와 행렬까지 봤었죠. 그치? 그리고 최종 점검 테스트는 이제 1회독을 하고 나서 내가 얼마만큼 정리가 됐냐.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판가름이 난 것 같아. 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지금 20개 가까이에 근접하게 맞은 친구들은 지금 하던 대로 복습하면서 미분적분학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10개 정도 맞았다. 그러면은 10개가 뭘 틀렸는지를 또 봐야 되겠지. 그치? 앞에 있는 선생님이 명확하게 이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뒤에 있는 표현 행렬, 선형 변환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서 내가 났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벡터 행렬 부분에서 났는지를 보고 벡터 행렬에서 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다시 빨리 반복을 해보고 그 다음 앞에서부터 반복해 본 후에 뒤에 있는 거는 수업을 다시 한번 반복을 통해서 좀 단단하게 개념을 지금은 쌓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7월이잖아. 그치? 충분히 지금 반복을 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항상 중간 점검. 내가 공부가 잘 됐나? 방향성을 찾아야 돼. 알겠지? 내가 10개 미만으로 틀렸어? 복습을 수업을 다시 돌리면서 개념을 다시 정돈하면서 그렇게 또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건 사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1번부터 모두 다 하진 않고 이제 기본적인 행렬식과 랭크는 당연히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패스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수능 문항을 보는 학교가 이제 어디 있을까? 이제 뭐 과기대 뭐 이런 수준이고 보통은 25문제. 그치? 1시간을 보고 30문제 보는 학교들이 뭐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뭐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들이 어떤 학교는 60분을 보고 90분 보기도 하고 100분을 보기도 해요. 그치? 그래서 20문제면은 5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항상 부족하게. 그래서 선형대 수학 전범위 쌤이랑 난이도는 우리 교재보다 쉬운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채점 다 해보시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 4점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상은 너무 근데 많이 봤지? 근데 참 많이 보고 많이 본 유형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여러 군데에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럼 점이 나왔을 때 삼각뿔의 부피, 그럼 4점이 나왔을 때 사실 이런 점들이 이렇게 세팅이 된 거죠. 그치? 4개의 꼭지점이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삼각뿔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하는 작업이 뭐야? 하나의 꼭지점으로 취합을 해야지. 그치? AB 그리고 AC 그리고 AD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평행 육면체라는 거를 우리가 그릴 수 있었죠. 그래서 AB, AC, AD를 가지고 이런 평행 육면체를 하나씩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면 벡터를 가지고 그치? 그럼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해. 그럼 평행 육면체라는 건 직육면체는 아니죠. 그치? 이렇게 생겼지. 얘를 가지고 이렇게 평행 육면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 뭘 찾을 수 있어? AB 벡터를 벡터화 시키는 게 방법인 거지. 그래서 나는 이 벡터가 주어졌을 수도 있지만 주어지지 않았다면 AB, AC, AD를 통해서 세 녀석의 벡터를 가지고 벡터화 시켜줘야 되죠. 이 벡터를 가지고 스칼라 삼중적을 만들었을 때 이 행렬식의 값이 뭘 의미한다?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 평행 육면체의 몇 분의 몇이 삼각뿔의 부피지? 6분의 1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에 얘는 절대값을 씌워줘야 됩니다. 여기에 6분의 1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뿔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딱 명확하게 딱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그럼 AB는 당연히 B에서 A를 빼서 벡터화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6분의 1 곱하기 벡터화해서 B에서 A를 빼주고 그치? 마이너스 1, 2에서 0 빼고 마이너스 4에서 1 빼고 또 AC니까 C에서 A를 빼야 되겠죠? 0, 마이너스 9에서 0 빼고 4에서 1 빼고 그리고 AD니까 D에서 A를 빼서 0, 0이 되고 3에서 1을 빼서 2가 되겠죠. 그럼 굉장히 쉽게 나왔지, 그치? 그러면 얘는 행가를 지워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고 18이 되어서 얘가 18이 되네. 이 녀석의 6분의 1이어서 3분의 1이 삼각뿔의 부피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치? 틀린 사람이 없겠지요? 자, 2번을 봅시다. 여기에서 열심히 A의 세제곱을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야, 당연히 여기서 행렬식의 성질 우리가 교재에 있는 13개, 14개의 성질이 달달 외워져 있어야 돼.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쌤이 항상 눈이 얘기하는 게 13개 중에 한두 개 정도 기억 안 나요. 9개, 8개 정도 쓸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항상 13개 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는 A의 3승의 행렬식인 거니까 A의 행렬식의 3승이 되는 거죠. 그치? A의 세제곱을 할 때, A의 행렬식을 할 때 정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을 잡아야 돼? 맨 마지막 열을 잡으면 되겠죠. 할 때는 여기 주대가 성분은 다 플러스 자리값이 있었고 플러스 옆자리가 마이너스의 자리값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하면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 행과 열을 지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다 써도 되지만 또 나머지 빨간 줄을 제외하고 여기에 행과 열 중에서 이렇게 00020이 있는 열을 빨리 찾아서 얘를 가지고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또 행과 열을 또 지울 수가 있잖아. 그리고 2가 되는데 자리값은 뿔이겠지. 그치? 플러스가 되겠지. 주대각선이니까. 그리고 나면 나머지가 1, 2, 2, 3, 3, 4, 4, 5라는 행렬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 해주고 여기서 행렬식 정의라는 것이 아니라 성질 이용해서 R1에다가 마이너스 2배 해서 R2와 더해주면 이 행이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고 또 R1에다가 마이너스 4배에서 3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4배 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네요. 그치? 행렬 지워서 마이너스 2에 AD 마이너스 BC가 되네요.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녀석에 3승을 해주는 거래. 그래서 2의 3승이어서 8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지. 그치? 근데 지금 이 수학의 결산 다 기출 문제로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기출인 거야. 자, 그러면은 3번을 봅시다. 직선과 평면이 있고 여기 사이의 최단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직선과 최단거리 되게 잘 나온 주제예요. 이런 게. 그치? 그럼 이 직선하고 평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돼. 거리를 따지는데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탁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사실 거리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치? 어디를 거리로 봐야 돼? 그럼 우선은 거리라는 거는 얘가 지금 이런 평행관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지. 그치? 그러면은 이 녀석의 방향 벡터는 2,1,3 그리고 이 녀석의 평면의 법선 벡터는 마이너스 1,1인데 이 두 녀석을 내적을 했을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1 플러스 3이어서 0으로 이렇게 수직관계를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평행관계가 맞네. 법선이랑 여기 있는 이 평면이랑 법선 그리고 얘랑 이렇게 수직관계가 된다는 거는 평면하고 평면끼리는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뜻과 동치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생긴 거야? 아, 여기 있는 평면이랑 직선은 평행관계였어. 근데 이 직선 위에 한 점은 3,5, 마이너스 4면서 여기 이 직선 위에 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D 공식을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거리 D 공식이 뭐였어요? AX, BY.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얘를 틀렸다. 그러면은 뭘 다시 점검해 봐야 돼? 나 직선하고 점 사이의 거리, 평면하고 평면 사이의 거리, 평면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평면하고 점 사이의 거리, 거리에 관련된 걸 싹 다 풀어봐야지 사실. 그지? 그러면은 이 거리 D는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C고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분에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지? A의 X1, B의 Y1과 얘를 곱해주고 C의 Z1에 D를 이렇게 절대값 씌워주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 한 점과 요거를 어떻게 써줘야 돼? 마이너스 2x y 플러스 z는 3이어서 거리 D는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2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에 3 곱하기 마이너스 2 5 곱하기 플러스 1
마이너스 4 곱하기 1. 그리고 요 녀석은 좌변으로 갖고 와서 마이너스 3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하고 났더니 루트 6분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니까 절대값이어서 8. 그치? 그러면은 6분의 8 루트 6이 되네요. 3분의 4 루트 6이 되겠네요. 그럼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되게 잘 나와. 우리 교재에 기출이 되게 많잖아. 그치? 정말 많이 나오고, 서강대는 거의 매년 나오고. 자, P를 직선 위의 점 Q를, P를 직선 여기 위에 있고, Q를 직선 여기 위의 점이라고 했을 때, PQ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어떻게 해야 돼?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지 않는 이상 꼬인 위치에 있다면 아, 나는 꼬인 위치에 있는 이 한 직선을 어떤 평면 위에 이렇게 놓고 싶어 라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어떤 평면이 있고 여기 위에 L1을 뭐 아무거나 해볼까? 여기 이렇게 L1, 뭐 L2 그리고 요 직선을 L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개는 원래 꼬인 위치에 있지만 이 평면이랑 파이라고 해볼게. 평면과 L2가 평행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한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 평면 파이를 구하고 싶어. 파이를 구하려면 나는 법선과 한 점이 필요한 건데 L1 위에 어떤 한 점을 포함하고 있구나. L1 위에 한 점은 4, 3, 5가 한 점이 될 것이고 파이의 법선은 뭐랑 지금 수직 관계에 있는 거야? L1과도 파이는 수직. 그치? 뭐가? 파이 위에 법선 벡터. 파이 위에 법선이 있다면 법선은 L1과도 수직 관계를 이룰 것이고 또 이 N은 L2 벡터와도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겠죠. 얘를 법선과 L2는 수직 관계를 이루겠죠. 됐어? 그러면은 N 입장에서는 L1과 L2의 동시 수직이야. 그치? L1과 M 벡터는 수직 관계. L2 벡터와 M 벡터는 직교 관계. 그럼 L1과 L2의 동시 수직 관계와 평행 관계에 놓여야 되네. M 벡터는. 그치? 그러면은 L1은 뭐냐? L1의 방향 벡터는 T 앞에 있는 개수, S 앞에 개수죠. 1, 마이너스 1, 5인 거죠. 1, 마이너스 1, 5 그리고 1, 마이너스 1, 2인 거죠. 1, 마이너스 1, 2 요 녀석의 IJK를 통해서 N을 찾았을 때 얘는 행을 지워서 마이너스 2 플러스 5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인데 자리값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3,3,0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3,0을 꼭 굳이 이렇게 키울 필요는 없지. 나 M 벡터를 잡을 건데 얘랑 평행한 어떤 벡터를 잡아도 무방한 거죠. 그치? 그러면 평면을 이제 잡자. 평면의 법선이 1, 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평면이 1x, 1y, 0z인데 4, 3, 5라는 한 점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점을 포함하도록 해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평면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구해달라는 건 뭐야? 여기 있는 평면과 여기 봐봐. 여기 위에 점 PQ가 어떻게 있대? P는 L1에 있대. 그치? 그리고 L2는 L2 위에 Q가 있대. 최단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Q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치? 최단거리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최단거리는 요런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둘 다 수직이 되어서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직 관계에 놓여 있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여기 직선하고 평면이 직교 관계가 되는 요 거리를 따지라는 거야. 평면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이 평면은 요 녀석이고 이 평면과 직선 L2 사이의 거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평면과 파이 L2 사이의 거리니까 L2 위에 아무 점이나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 3, 마이너스 1 아무거나 1, 3, 마이너스 1과 평면 사이의 거리 D라고 놨을 때 D를 찾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D는 루트 씌우고 파이는 1의 제곱. 1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0. 그리고 7은 좌변으로 가지고 와서. 분모는 루트 2, 분자는 마이너스 3이니까 절대값이어서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리는 루트 2분의 3, 2분의 3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에 있네요. 그치? 자, 오랜만에 복습했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 5번 같은 거 틀리면은 꿀밤을 이제 셀프 꿀밤을 하고 틀린 사람 없겠지? 자, 여기에서 3의 A, B가 있는데 요 녀석의 행렬식 A의 행렬식이 12가 되는 거죠. 그치? 이때 B의 행렬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행렬식은 선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K에 A가 있을 때 A가 n by n 행렬이라면 행렬식은 정방 행렬에서만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n by n이 애초에 아닌 거지. 그리고 K의 n승의 A의 행렬식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얘는 3에 몇 바이 몇인데? 2 바이 1에. 그치? 그런데 A의 행렬식은 우리 선형성이 있는 거죠. 그치? 선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분배. 그리고 얘는 선형성이 그대로 있어서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면은 왜 웃어? 틀렸어?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없어지지. 그치? 그럼 B의 행렬식은 9분의 12. 3으로 약분해서 3분의 4가 나오네요. 그치? 틀리면 안 되겠죠? 맞았어. 근데 왜 웃었어? 그러면은 3번. 자, 째려보지 않겠습니다. 째려보지 않고. 자, 난 여러분들을 좋아하니까. 자, A번에 보니까 A가 역행렬을 갖지 않도록 한대요. 그치? 그럼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겠죠. A의 정의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역행렬의 정의는 A의 행렬식의 수반행렬, 어드조인트 A 행렬인 거지.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의 존재성은 행렬식으로 파악하는 거지. A의 행렬식이 0이 되면은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아서 얘를 비가역 행렬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비정칙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치? 역행렬이 가능하지 않은 행렬. 그럼 A의 행렬식이 가능하지 않아야 되니까 0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A의 행렬식을 구했을 때 여기 있네. 행가를 지우고 주대각 성분이 있으니까 플러스 A가 되면서 여기다 A. 그치? 그리고 A-A, 1A가 되는데 이 녀석이 0이 되면 된대. 그러면 AD-BC여서 A의 제곱 A가 되고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A의 제곱에 A 플러스 1. 따라서 A는 0이고 마이너스 1이 된대요. 모든 값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연립 1차 방정식을 만족한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C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연립 1차 방정식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나는 이 값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AX는 B의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2에 마이너스 1, 1, 1에 1, 2, 마이너스 1, 4 1, 7, 마이너스 4, 11에 요 녀석의 X Y, Z, W를 해주면 1, 2, C가 된다고 합니다. 그치? 왜? 됐어? 그러면 왜 웃어? 근데 X, Y, Z, W가 있는데 자, 우리 얘를 확대행렬로 바로 적어서 1, 2, 마이너스 1, 4 1, 7에 선생님 얼굴에 뭐 묻었나? 자, 1, 2, C가 되죠.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다들 나를 보면서 웃고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혼자서 또 그치? 선생님 혼자서 북치고 그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AX, B가. 아, 얘는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가 존재하면 해가 한 개 존재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그럼 해가 하나 있다면은 1, 0, 뭐 2, 3이 되겠지. 0, 1이 돼서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무수히 많다면은 0, 0, 0이 있는 것이고 해가 없다면은 1, 0, 2에 0, 0인데 여기가 3 같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치?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나는 x를 해서 a바 b라는 이런 확대 행렬, 개수 행렬, 첨가 행렬로 만들었을 때 얘는 이 경우 둘 다 이렇게 쓰나 랭크가 2, 이렇게 하나 랭크가 2, 이렇게 하면 랭크가 1, 이렇게 하면 랭크가 1. 랭크가 같아야 돼. 그런데 얘는 랭크가 1이잖아. 근데 얘 생뚱맞게 얘가 있는 거지.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이 랭크 A나 랭크 A바 B를 했을 때 같으면 해가 존재하지만, 그치? 랭크 A와 랭크 A바 B를 비교했을 때 요렇게 얘가 커버리면 존재하지 않는구나. 얘는 없는데 선두리. 얘 때문에 모순이 생긴 거죠. 그럼 얘 해가 존재하지 않아?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 0,0인데 얘는 0이 안 되는 경우. 그치? 그럼 이제 확대행렬 할 건데 얘가 불편하네. 그치?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여기에 2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행에다 2배를 해줘. 분수를 만들기 싫지. 그 다음에 기본행 연산에서 마이너스 1배에서 R2랑 더해줄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 1, 1에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주니까 0,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1배가 됐네요. 됐어? 그리고 R, 얘를 어떻게 할까? 원래 애초에 있는 식 R2에다가 마이너스 1배에서 R3이랑 더하면 되겠죠. 그치? 애초에 뭐가 있었냐면 다시 2로 나눌게. 나눌게 2, 마이너스 1, 4, 여기가 2가 되겠죠. 애초에 원래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2배를 한 다음에 빼버렸을 건데 그 전에 마이너스 1배에서 원래는 하나씩 해야 되죠. 그치? 우리 가정이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줄 수 있겠죠. 됐어? 그럼 하고 났더니 비례관계가 성립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할 거야? R2에다가 마이너스 1배에서 3n이랑 더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000이 될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근데 000인데 여기가 1 같은 수가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치?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C에 여기에 3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해가 존재하도록.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존재하겠지. 그치? 만약에 3이 아니라 1 같은 수가 되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려면 지금 랭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0000이 돼야 되네요. 그치? 그러면은 이 값이 0이 되려면 C는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풀다, 어디? 여기. 뭐? 뺀 다음에. 그래. 잘했어. 자, 그럼 봐봐. 여기에 0000을 만들 거지. 마이너스 1배에서 0000을 만들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배에서 0 되고 마이너스 1배에서 0 되고 마이너스 1배 하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C가 되는데 얘가 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C가 5가 나와야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 하다가도 모순이 생기면 문제를 다시 가서 여러분들 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답이 이제 3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A의 해공간의 차원을 구해달래요. 그럼 해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해야 돼? 우리 지금 AX는 B를 봤죠? 그치? 그런데 해공간이라고 해? 그러면은 얘는 뭐야? 우리 습관적으로 랭크를 하겠지만 해공간이야 AX는 0을 떠올려야 되는 거지. AX는 B가 뭐야? 얘는 0벡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B는 지금 0벡터는 제외야. 그치? 그러니까 0벡터가 아닐 때 얘는 0으로만 세팅될 때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에 해가 존재한다면 이 X는 해 집합이라고 하는 거지. 0벡터를 반드시 포함할 수는 없을 거니까. 얘는 0벡터가 절대로 못 들어가죠. 그런데 얘는 해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해? 한 개 존재하거나 무수히 많은 거니까 여기 안에 하나가 존재한다는 건 10, 00이 무조건 세팅이 되고 자명하게 X는 0벡터니까 유일한 해를 넘어서 자명한 해야 라는 표현을 썼었고 무수히 많다는 건 100에 000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해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안 되는 경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 돼야지만 해가 안 되는데 얘는 이미 항상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X는 0이야? 반드시 해가 있어. 그리고 반드시 해가 있으면서 X는 0, Y는 T 같은 자유변수. X, Y에
0,t로 표현되는 자유변수가 반드시 존재하는 t가 모든 실수가 되는, 그치? 그러니까 0벡터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t가 0이라면 0,0을 지날 거니까요. 그치? 그럼 여기서는 해공간의 차원을 구해줘? 아, 그러면은 a가 이렇게 되나봐. 1, 2에 1, 0 2, 1, 0, 1에 1, 0, 1, 2가 되고, 당연히 얘는 x가 미지수의 개수가 4개가 되는 4차원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0벡터. 요렇게 되는 AX는 우선은 0벡터를 떠올려야 되는 거지. 이것들의 해. 그치? 해공간의 차원. 그러면은 얘는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네. 1, 2, 1, 0의 행박궁을 통해서 0, 1, 2, 1 해주고, 얘는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줬습니다. 됐어?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줘? 우리 해공간 할 때 다시 확대행렬을 통해서 쓰는 게 맞지만 거추장스럽죠. 그치? x는 확대행렬을 써서 굳이 우리가 0000은 표현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는 기본행 연산에서 랭크만 확인하기로 했었던 거죠. 0, 1, 2, 1이 되고, 얘는 불편하니까 4행이랑 더해주면 이제 바꿔주자. 바꿔주면은 얘를 이제 아니다. 그냥 빼줘야겠네. 3배에서 0 해야겠네. 3배에서 0만 늘고, 3배 하니까 6이어서 더해주고, 3 곱하니까 더해주고, 2배에서 더해주고, 2배에서 더해주고, 2배에서 더해줬어요. 하고 났더니 얘가 이렇게 비례관계가 생성이 되네요. 됐어? 그러면은 선두일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또 얘가 1, 1.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xy, zw가 0벡터가 되도록 하는 이 x를 우리는 해공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표현을 할 때 랭크와 우리 차원 정리가 뭐였어? 랭크의 a와 널리티 a를 더해서 뭐가 돼야 돼? 미지수의 개수, a의 열의 개수. 그러면은 선두일이 3개니까 널리티, 자유변수의 개수는 하나가 필요하고, 널리티가 해공간의 차원, 0공간의 차원을 의미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해공간의 차원은 1차원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랭크만 하면 끝인 문제죠. 자, 그럼 이제 9번을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해주세요. 왜 이렇게 진입 판정에서 어려웠어? 자, A의 이제 진입 판정 문제가 조금 나왔죠. 개념을 이제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쉬운 겁니다, 이게. 그치? A의 모든 고유 벡터는 A제곱의 고유 벡터래. 그러니까 A의 고유치, 람다를 뭐 A의 람다라고 했을 때, 람다1과 람다2가 2개 있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의 V1과 V2는 1차 독립이겠죠. 서로 다른 고유치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는 1차 독립이니까. 그러면은, 케일리의 해밀턴 정리가 뭐였어? 아, A V1을 넣었을 때, 람다1의 V1이 성립이 되나 봐. 그리고 A의 V2를 넣으면 람다2의 V2가 이렇게 같아지는 관계가 있나 보네. 이게 고유치 고유벡터의 정의였던 거죠. 그런데 A의 제곱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 양변에다가 AV1을 양면의 왼쪽에다가 이렇게 A를 곱해주죠. 그러면은 A제곱의 V1이 되고, 그치? 얘 순서를 바꿔서 A의 V1. 근데 A의 V1은 뭐였어? 람다1의 V1. 그런데 람다1의 제곱의 V1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A제곱의 V1을 곱했을 때 람다의 제곱의 V1이니까 A의 제곱의 고유치는 람다의 제곱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V1의 고유 벡터는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A의 n승을 해도 마찬가지로 람다의 n승일 건데 V1은 동치야 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A의 모든 고유 벡터는 A제곱의 고유 벡터 당연히 맞는 겁니다. A가 가역행렬일 때 A의 고유값이래. 아, 그러면은 AV가 람다 V야? 그럼 우리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A의 역행렬을 이렇게 해주죠. A의 역행렬의 V1이 되는 것이고, 얘는 단위행렬이 되고
람다를 좌변으로 넘기려면 실수니까 람다분의 1이 되는 것이고 A의 역행렬 V가 되네요. 무슨 얘기인 거야? 그럼 얘는 V는 여기 있어. A의 인버스의 람다는 람다의 역수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A의 고유값이 람다야. 그러면은 얘는 역수가 되는 거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A의 모든 고유값은 A제곱의 고유값이다. 이것도 틀린 거지. 그치? 왜냐하면은 A의 고유값은 V1이지만, 람다1이지만, A제곱의 고유값은 람다1이 아니니까. 고유 벡터는 같지만 고유치는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A의 모든 고유값은 A제곱의 고유값일 수 없는 거죠. 고유값은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돼요? 그것도 아닌 거죠. 틀린 거죠. 0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발레는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만이 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증명을 했지만 이걸 보자마자 정리가 돼 있으면 사실은 이게 한 10초 안에 끝나야 되는 거야. 이걸 보고 10초 딱 답하고 그 정도로 이 행렬이나 행렬식이나 역행렬 이런 고유치의 성질은 되게 뭐라 그럴까 이제 이해를 잘하고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이걸로 해설하니까 하는 거지 시험 문제야? 그냥 이렇게 사실 체크하고 10초 안에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에서 시간을 세이브 해야 되지 우리가. 그치? 자, 그럼 10번에 기저인 걸 골라주세요. 틀린 사람은 안 되지. 그치? 기저라고 하는 건 뭐였어? 1차 독립이 되는 집합인 거지. 그치? 그럼 1차 독립이 되려면 서로 상쇄관계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얘를 벡터화해서 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벡터화 한번 해볼게요. 3번에 벡터화하면 앞에 있는 개수. 얘는 앞에 있는 개수가 뭐 있어요? 0 더하기 x잖아. 상수 1차, 2차. 상수 1차, 2차. 얘는 랭크가 딱 봐도 3이네. 1차 독립, 기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1번 하나만 할게요. 1, 마이너스 3, 2. 앞에 있는 개수. 앞에 있는 개수, 개수. 기본행 연산했을 때 1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고 1행에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주고 1행에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주고 1행에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줘서 비례관계네. 0행으로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어떻게 돼? 없어질 수가 있네? 그러면 이 세 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일 수 없네. 얘는 상쇄됐네. 1차 독립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가 두 번째 있는 벡터만을 묶어줬을 때 1차 독립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랭크로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랭크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3, 4번이 답이야. 자, 그럼 11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의 태화 차수 0공간의 차원의 널리티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치?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던 0공간의 차원 널리티네. 그치? 그러니까 A를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랭크의 A와 우리 차원 정리 공식이 있었죠. 널리티 A를 했을 때 A의 열의 개수. 열의 개수 몇 개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의 개수와 같은 거죠. 여기서 구해달라는 건 뭐야? 널리티를 구해달라는 거 하는 거니까 얘는 4에서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랭크 A를 뺀 걸 말하는 거죠. 랭크 A는 넘어가도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자, 우선 12번에 보니까 얘가 대칭 행렬이네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 아주 감각 있게 잘 풀었습니다. 그치? 자, A에다가 A의 N승이 나왔어요. 그치? 그러니까 A의 100승이 나왔으니까 A의 규칙성을 찾을 수도 있고 당연히 고유치 고유 벡터로 넘어가서 고유치 고유 벡터에서 뭘로 찾을 수 있어?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찾거나 뭘로 찾는 거야? 대각화를 이용해서 찾는 문제인 거죠. 그치? 그러면은 규칙성 찾지 않고 얘를 보면서 너무 간단한 식이야. 그치? 여러분들이 감이 있다면은 여기 세팅된 이 벡터를 가지고 고유 벡터인지를 확인을 해봐야지. 그치? 그럼 해봐. 3, 1, 1, 3에다가 1,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2, 마이너스 2가 되어서
1, 마이너스 1의 2배가 되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람다가 맞았어요. 람다가 뭐였던 거야? 2. 그리고 람다에 해당하는 V라고 할까요? U라고 할까요? U라는 벡터를 1,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당연히 1, 1도 람다겠죠. 왜냐면은 얘하고 대칭이 되네요. 두 개가. 그치? A가 대칭행렬이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면은 3, 1, 1, 3에 1, 1을 대입했을 때 3, 4, 4인 거죠. 따라서 4배. 그러면은 람다 2는 얼마? 4. V는 1, 1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A의 백승에 4,0을 물어봤으니까 나는 4,0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당연히 4,0을 여기에 A에 고유 벡터가 U하고 V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에 의해서 생성되겠네요. 그치? 뭐가? 여기에 두 개의 1차 독립인 벡터에 의해서 R2라는 평면 전체의 벡터가 표현될 거니까 얘 결국에는 4,0을 U와 V의 1차 결합으로 반드시 생성해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표현이 된다면은 나는 선형성을 갖고 있어서 A의 U, A의 U. 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A가 뭐야? U의 고유 벡터는 2예요. 그러니까 얘는 2에 곱하기 어떻게 써줘야 돼? 2는 아직 안 나왔네? 그치? 아예 해버릴까? 이것에 의해서 반드시 생성될 거니까 나는 U하고 V에 의해서 얘를 열벡터로 세팅해서 4,0을 생성을 해내고 싶은데 얘가 A, B가 된다는 거 바로 쓸 수 있겠어요? 바로 쓸 수 있지? 자, 1차 결합으로 표현된 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U는 1, 마이너스 1, V는 1, 1에 4,0을 생성해 볼게요. 자, 기본행 연산. 얘가 0, 2, 4가 되고 2, 4는 1, 2가 되어서 B의 값은 2가 될 것이고 A 플러스 B는 4가 되어서 A는 2가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2, 2가 얘를 생성을 시키고 있네요. 좌표 벡터 2, 2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쓸 수 있네. 여기다 이렇게 써보자. 2 곱하기 A의 100U 2 곱하기 A의 100V AV는 람다 V니까 우리 A의 U의 람다는 뭐였어? A의 람다가 2일 때 이것의 고유 벡터가 U였던 거니까 그 얘기는 AU는 2U인 걸 말하는 거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의 백승이니까 요 녀석은 2의 백승에 U로 대체가 가능하고 그치? 마찬가지로 A의 람다가 4였는데 이때 고유 벡터가 4였다는 거는 A의 V를 대입하면 AV는 람다 V인 거니까 그치?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4의 백승에 V야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우리 서술형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쉽지? 이거는 V가 되지. 그러면은 2의 101승인데 U가 뭐였어요? 1, 마이너스 1. 얘는 2의 200승인데 201 그리고 1, 1이 되겠죠. 됐어? 맞나? 근데 여기가 UV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지? 여기 앞에 있는 개수. 얘가 개수가 된대. 찾았습니다. 이제 개수를 가지고 여기로 가볼게요. 자, 여기 개수 2의 101승이 나왔네요. 그치? 그리고 2의 201승이 나왔습니다. 됐어? 그러면은 B 대신에 여기다 대입할게요. 로그의 2의 201승 A는 로그 2의 101승 그러면은 앞으로 튀어나와서 분자는 101 앞으로 튀어나와서 분모는 201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에 있습니다. 그치? 또 바꿔서 하면 이제 2번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문제 풀어봅시다.